진행해도 될까요?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4-8 코로나 부분인데요. 가장 이제 선호종사고 코로나 부분에서 코로나 부분이 가장 시험 빈도수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인덕턴스보다는 사실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 코로나.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송전전압과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압별로. 그래서 여기서는 송전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송전 전압은 계속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57페이지 보시면 유럽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158페이지에서는 미국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이 증가되면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고, 복도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송전 용량은 한 4배 정도로 증가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송전 용량은 증가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전압의 비율도 이와 같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은 송전선로에서는 송전 전압을 높이기만 하면 전선을 굵게 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하지만 송전 전압이 높아질 경우에 생기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4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압 격상시 문제점.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케이블을 작게 해도 상관없는데, 송전 전압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 문제점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전선 주위의 전위 경도가 커진다. 전위 경도가 증가한다. 왜냐면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에너지 자기장 같은 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커진다고요? 코로나, 손실,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따가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는데, 2번째와 3번째는 전부 다 이제 돈입니다. 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2번째는 어떤 부분? 기기, 나와 있는 변압기, 차단기, 이런 기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렴 레벨이 올라지니까, 저렴 레벨 증가로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3번째 이 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지지근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탑, 애자, 이런 것들이 레벨이 올라가니까 건설비가 증가되는 거죠. 이거는 기기 자체고 얘는 건설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위 경도가 올라가서 코로나 손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돈들이 상승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태풍, 뇌해, 염해, 대책 등이 오고, 오늘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태풍은 왜 그럴까요? 전압이 올라가니까 철탑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철탑이 더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뇌해 같은 경우는 높아지니까 당연히 번개가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염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지금 스페이스 댐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한 45m마다 하나씩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복도체를 쓰거나 아니면은 염해 같은 경우도, 애자 같은 경우 1호사 같은 경우 9개에서 한 13개 정도, 3, 4호 같은 경우 18개에서 23개 정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염해 같은 경우는 애자를 어떻게 했죠? 현세 애자를 쓰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염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오손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트래킹 현상에서 애자가 소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전압이 여기 높은 전압에 걸리다 보니까 얘들에 대한 것들을 더 튼튼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오손의 원인이 생겼을 때 더 쉽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람 10명에서 미는 거하고 사람 100명에서 미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힘 자체가. 100명이 밀 때는 여기에 지금 과전압이 걸릴 때는 그만큼 더 기기를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격상시의 문제점이고, 이제 얼마나 밀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댐이 있는데 댐이 한 사람이 미는 거, 예를 들어 저번에 그랬죠. 우공이산 해가지고 산을 옮기는데 한 사람을 옮기는 거하고 100사람을 옮기는 거하고 10년을 옮기는 거하고 틀리겠죠. 근데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하게 되면 더 빨리 옮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인가됐을 때 그런 코로나 부분이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코로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파열극한 전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은 파열극한 전이 경도를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실 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도체를 딱 그립니다. 도체를 딱 그리고 이 도체에서 딱 생겨나는 부분이 여기가 1cm다 이거죠. 그렇게 딱 요 거리가 1cm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전이 경도가 이제 여기서 가까울수록 이제 전이 경도가 세고 그다음에 점차 전이 경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부분이 전이 경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거리가 될 테고 거리가 떨어질수록 여기가 이제 전이 경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1cm, 여기 1cm죠. 1cm당 요 걸리는 요 전이 경도가 얼마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방전이 일어났냐. 그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열극한 전이 경도라고 정의를 해놓고 극한 전이 경도 AC일 때하고 DC를 나눠놨습니다. DC일 때는 AC일 때는 DC가 훨씬 더 유리하니까 DC는 30kV/cm 이렇게 단위는 얘는 AC는 21kV/cm.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인계전압 계산하실 때 나중에 어떤 경우는 21로도 쓰고 어떤 경우는 또 31로도 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AC를 많이 쓰기 때문에 21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뭐냐? 여기는 지금 이 조건이 있는데 여기 또 어떤 조건이냐면 대지 중에 먼저 코로나가 뭔지부터 설명드리면요.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은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 또는 코로나 방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불꽃 방전의 일부 직전의 국부적인 방전 현상이라는 얘기죠. 일부만 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국부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런 게 여러 개 생기다 보면은 이게 터지겠죠. 얘가 견딜 수 없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보시면 이제 코로나 발생되면은 코로나 손실, 전력 손실이 생기고 전파 장애 등의 코로나 잡음, 통신선의 유도 장애 등을 발생하게 되므로 코로나의 발생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코로나 부분에 대한 장애 현상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나중에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인계전압 계산하실 때도 나오는 조건인데 얘 조건은 뭐냐면 기압의 표준 상태가 20도실 때 그리고 기압은 760mm Hg일 때 압력이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이 압력이 틀려집니다. 압력이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이 평상시 때의 조건이라는 얘기죠. 압력이 대기압이 이 정도고 온도는 이 정도 있을 때 왜냐면 압력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니까 왜 틀려지냐면 공기의 밀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사람이 숨쉬기가 힘드니까 산소통을 들고 운반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공기의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공기의 밀도가 틀려지니까 압력이 세지가 않으니까 압력이 세면은 밀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압력이 세지가 않으니까 이쪽에 공기의 밀도가 적은 겁니다. 근데 태풍 같은 거 올 때는 압력이 셉니다. 왜? 그 안에 이제 공기 회전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은 없고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압력이 세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파열극한 전이 경도는 이런 식으로 파열이 되기 시작하는 이 센티미터다.
1cm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이상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국부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AC는 21kV를 인가하면은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DC는 30kV 정도를 인가를 해야지만 센티미터당. 그러니까 어떤 재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재질 사이에서 센티미터당 요 정도의 전압을 인가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걸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위 경도를 계산하는 부분이 동심 원통 전극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요게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그 메일에 보시면은 이 동심 원통 전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전위 경도 Gmax를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라는 도체가 있고 바깥에 B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 부분이 R이고 여기 외부까지 거리는 R인데 여기는 이 Q를 인가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Q를 인가를 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하를 인가를 했는데 여기서처럼 여기 어떤 전하가 있고 여기 전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파괴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점 P에서 이런 부분이 파괴가 되더라. 어느 정도 힘이 인가가 되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식 4-93은 힘입니다. F. 어떤 힘이 인가됐다. 근데 그걸 이제 전압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전이차로. 양단에. 그래서 식 4-94는 전이차가 되는 거고 그 전이차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는 어떤 전압 이 G 값을 전위 경도를 계산하니까 G 맥스 값은 나중에 얼마가 나왔다.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전이차하고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이런 것들이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걸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그때 이 전이차는 요 전이차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대로 파괴되기 시작하는 이 전이차를 계산했더니 AC에서는 21kV가 나왔고 DC에서는 30kV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고 쫓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F가 나오고 V가 나오고 그 다음 Gmax를 구하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계산하는 동심 가운데 힘이 있다 이거죠. 동심 원통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이 Gmax를 구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입니다. 4-8-2에 보시면은 인계전압이 나오는데요. 인계전압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로는 24.3의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 킬로미터,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킬로볼트 퍼, 킬로볼트네. 그냥 전압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M0가 뭐고, M1이 뭐고, 델타가 뭐고, D가 뭐고, 여기 부분은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인계전압을 계산하는 식이 바로 여기서 계산된 이 G, 전위 경도를 가지고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략을 했지만은 이 부분의 결론값을 보시면요. 전위 경도 G는 2배 Q. 왜냐면 두 개의 Q가 있었죠. 하나 Q가 있고 하나 Q가 있으니까. 그 Q 사이의 반지름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구승의 어떤 부분이 인가가 된다 이거죠. 전위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Q 값을 또 바꿨습니다. 2배 CN2로 정정용량에다 2로 요 Q 값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R 값 똑같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여기 보면 볼테이지 퍼 미터라는 얘기죠. 어떤 미터단에 이런 전위를 인가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하는데 이제 아까처럼 오음법처럼 얘도 임피던스 법으로 환산하듯이 이 단위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4-99 밑에 보시면은 그거를 E에 대한 단위가 볼트로 돼 있고 R에 대한 단위가 미터로 돼 있고 D에 대한 단위가 미터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각각 이걸 킬로볼트로 바꿔주고 이걸 센티미터로 바꿔주고 이걸 센티미터로 바꿔주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바꾸면은 이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 G는 R분의
이 값 나오고요. 나머지 이 C에 대한 부분, 9 곱하기 10의 구성에다가 이 2에 대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0.4343 그리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의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가 된다 이거죠. 결국 뭐냐? 볼테이지 퍼 메타를 뭐로 바꿨다?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로 바꾸니까 이런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위경도는. 근데 이걸 이제 풀어서 나중에 이 수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더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뭐라고요? 전위경도 우리가 21kV 아닙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전위를 AC를 21k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21.1이라는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라는 그 부분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을 때 발생하고자 하는 이 값, 요 발생되는 요 전압값을 계산하니까 그 값이 요 24.3 M0 M1 뭐 이런 그 다른 개수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비례하더라 이거죠. 그게 아까 어떻게 코로나 때는 20도씨에서 760mHz였죠. 그런 조건들이 요게 그런 조건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 반지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로그 10분의 R을 D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거하고 요 21.3하고 0.4343을 나눈 게 24.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밑에서 보시면 되는데 요 21.1은 0.4343에다가 R에다 이 부분을 다 곱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24.3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21.1을 0.4343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나냐면 48.58인가 나옵니다. 그걸 2로 나눈 겁니다. 2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24.3이 나옵니다. 왜 2로 나눴냐? 요 2R로 만들어가지고 2R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D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반지름을 지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4.3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코로나에서는 8극한 전위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DC 30kV, 20kV로 해가지고 그 8극한 전위경도를 하는 부분들을 코로나에 대한 여기 보시면 방전이 일어나기 위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8극한 전위경도에 대한 최대값, 최대 전위경도를 이 동심 원톤 전곡으로 해가지고 힘과 전위차와 Gmax로 해서 구산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어떻게 결론은 이렇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생략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 부분을 인계전압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 전위경도를 21.1kV라는 AC 값을 넣어가지고 환산을 했다 이거죠. 볼테이지 메타를 킬로볼트, 센티미터로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이 결과값은 이 값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M0가 뭐고, M1이 뭐고, 델타가 뭐고, D가 뭐고,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4.3은 뭐다? 요 수식을 21.1로 넣고 0.433으로 나눈 값이 48.58인데, 그걸 2R로 나누게 해서 24.3이 나왔고, 거기 나와 있는 이 R값이 2R이 되면서, 요게 지금 D 값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내용들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M0가 뭐고, M1이 뭐고, 델타가 뭐고, D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게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M0는 뭐냐? 날씨, 전선의 표면 계수. 얘는 날씨 계수. 표면이, 아까처럼 전위경도가 일정했는데,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 전위경도가 일정한데,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은 경우. 여기 전위경도, 여기 전위경도가 틀려지겠죠. 그런 경우는 이 수치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다듬어진 전선 같은 경우 M0는 1인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았을 때 M0는 어떻게 된다고요? 0.9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인계 전압은 뭐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인데 그걸 21.1kV, AC 21.1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센티미터당 이 정도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기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전선에 대한 반지름에 따라서 그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지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보시면 이 전선에 대한 지름입니다. 다른 것들보다는. 얘는 1이고 여기 보시면 1이죠. 근데 전선의 표면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0.9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씨 계수. 날씨가 어떻게 되죠? 20도씨에 뭐 760mg HG듯이 날씨도 맑았을 때
맑았을 때 M1은 1이고요. 우천시, 비눈, 안개 등에는 M1은 0.8이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이제 그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습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더 파괴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델타 부분은 공기 밀도입니다. 공기 밀도. 공기 밀도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도씨 기준 720mmHg처럼 얘도 나왔다는 얘기죠. 델타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는 0.386B 그리고 273의 T. T는 뭐냐? 온도고요. B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압인데 이 기압이 760mm일 때, mmHg일 때, T는 뭐다? 20도씨 기준일 때 공기 밀도다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수치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될 때 다른 것들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D란 얘기죠. 성간거리. 여기 전선의 반지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선의 반지름이라는 건 이렇게 여기에 반지름인데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공성전선을 해서는 어떤 전선을 쓴다? 가운데가 빈 여기 없는 건다. 실질적으로는 요거만 있는 중공전선을 쓰는 게 전선의 반지름을 키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체가 뭐 표피효과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기도 하지만 중공전선을 가장 쓰는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 R값을 이제 키우기 위한 부분. 결국적으로 이 R값이 이 D값이죠. 여기.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미세하고 얘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비례곡선을 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쓰냐 ACSR 같은 경우 설명할 때 여기 철이 들어가죠. 강선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알루미늄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ACSR을 쓰죠. 이 ACSR을 쓰거나 이 중공전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바로 케이블에 대한 코로나 부분도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장 강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중공전선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2페이지의 코로나 장애하고 방지 대책으로 이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M0가 뭐고, M1이 뭐고, 델타가 뭐고, D가 뭐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해서 인계전압이 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파열극한 전이경도를 통해가지고, 그 어떤 Gmax, 전이경도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21.1이라는 이 수식을 넣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될 수 있는 인계전압을 계산했더니, 이런 수식이 나왔다. 그래서 파열극한 전이경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뭐라는 걸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고 M0가 뭐고 M1이 뭔지. M0는 전선의 표면계수, M1은 날씨계수, 델타는 공기밀도, 그 다음 공기밀도 계산할 때 0.386B 273 플러스 T. 이 수식을 알아주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여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예제 4-16에 가서 보시면은 이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시는 4-16에서는 이 상대 공기 밀도를 모르시면은 코로나 인계 전압에 저기다 그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크에 대한 손실식도 모르시면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또 지우고 코로나 장애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동서변전소를 겨냥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떤 이음들 같은 게 많이 들렸습니다. 날씨가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성간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나오면 25점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써주시는데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실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지금 동심 원톤 전극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부분이 그 사실상 이거 자체만 25점짜리로 코로나의 이제 최대 전이 경도를 묻는 문제 나왔을 때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쓰실 때 이런 내용을 잘 쓰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인계전을 계산하는 수식을 할 때는 이런 전이 경도가 나와야 됩니다. 전이 경도가 나오려면 동심 원톤 전극을 가지고 풀어서 전이 경도가 나와서 그 전이 경도로부터 해가지고 인계전압을 산출하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자료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코로나 인계전압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10점짜리가 나오면은 M0가 뭔지, M1이 뭔지, 상대 공기 밀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장애라든가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써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외웠던 부분은 장애, 소, 솜, 부, 소, 유, 진으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옛날에. 코로나의 장애. 뭐냐? 소음이다. 소음이 발생된다. 아까처럼 코로나의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낮은 소리나 엷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되죠. 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어떤 방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손실이 생기겠죠? 그리고 전선 쪽에서 아크가 생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부식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소 리액터의 소 능력이 저하되고요. 유도장애가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한다 이거죠. 코로나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렸던 이제 모범 답안지에 있는 순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 드렸고요. 실제로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목표가 이하반 이렇게 였는데 뭐라고요? 코로나에서 가장 부분이 복도체라고 그랬죠, 아까. 복도체를 하게 되면 성간거리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전선의 반지름들도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일 때는 전선의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복도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면적이라도 이렇게 복도체를 쓰게 되면 면적이 더 훨씬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얘의 면적을 4개를 나눴는데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떨어뜨리기 때문에 얘에 대한 반지름 길이는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지름 자체를. 얘에 대해서 반지름이 생길 거고 얘에 대해서 반지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등가 반지름이 생깁니다. 훨씬 더 큰 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복도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됐죠? 코로나 인계전압에서 표면 개수가 나왔죠. 표면을 매끄럽게. 그리고 가선근구를 개량하라. 왜냐면 이렇게 달아두는 가선근구를 개량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억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격거리를 증대해라. 거리하고 상관이 있었으니까 D. 그리고 이거는 아킹온이나 아킹링 같은 걸 달아라. 정전용량을 분포를 균일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여주라는 얘기죠. 전압이 걸려지는 부분을 왜? 뭐였죠? 2장에서 아킹온은 달지 않았을 때 얘가 뭐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써놨죠. 근데 얘 부분이 뭐 8개, 얘가 전선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10개 지점이다. 그럼 가선근구를 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좀 더 균일하게 된다고 이렇게. 물론 이쪽이 여기보단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킹 링을 달아가지고 전압에 걸리는 정전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다 보니까 코로나 인계 전압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유약을 사용해라. 이거 뭐냐? 애자 같은데 유약을 발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압에 걸렸을 때 전압에 걸릴 수 있는 반도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도체긴 한데 반도체이기 때문에 도체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약을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도체가 흐를 수 있는 저항 자체를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흐를 수 있지 않게끔 전이 경도를 키워줘가지고 훨씬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있는 거고, 이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코로나 장애에는 어떤 부분이 생긴다. 코로나 손실이 생긴다. 장애. 책에 있는 장애는 코로나 손실. 손실인데 아까 이게 좀 소음이 나왔고 손실이 나왔는데 여기 손실에는 이제 피크의 실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또. 아까처럼 이제 예대 4-17처럼 16인가요? 16처럼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손실을 계산하려면은 이 수식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241에 델타 F 플러스 25에 그 다음에 2D분의 D에 2-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 포, 킬로미터 포, 라인이죠. 라인당. 이 부분이 뭔지, 대지전압이 뭔지, 코로나 인계전압이 뭔지, 주파수가 뭔지, 그 다음에 공기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성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만 주어지면은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4-16번 예제에 이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수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10점짜리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수식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10점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 왜 잡음이 일어나는지는 그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전이경도가 컸을 때 방전이 되는 현상이라면서요. 국부적인 방전. 그러니까 이게 전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방전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피크가 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방전의 일례 해가지고 코로나 방전은 전선의 표면에서 전이 경도가 30kV를 넘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는 교류 전압의 반파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반파마다. 이거보다 큰 지점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노이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설비에 대한 선로에 따라서 전파돼가지고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의 수신 그리고 반성 계정이나 반성 통신 설비에 잡음 방해를 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잡음이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손실 같은 경우는 전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는 전선을 사용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항상 코로나 손실을 발생한다. 그래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건설비가 비싸지니까 뭘 한다고요?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는 꼭도체를 쓰거나 중공정선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바꾸는 거죠. 그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대책에서 써줬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 코로나2엔 고주파 전류중 3주파 성분 때문에 어떤 부근의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소리액터의 소능력 저하. 여기 보시면 이런 지락 시에 대지전압 상승에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장점의 잔류전류의 유효분 증가해서 소호 능력을 저하시킨다. 왜냐면 일선 지락이 일어나면 지락난 상은 전류가 I1이 지락났다. 그러면 커집니다. 그럼 V1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I2나 I3에 대한 V2, V3 얘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얘가 지락이 났으니까. 한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이 부분 떨어지겠죠. 근데 전압은 떨어지지만 얘 부분은 얘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내려갔으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압이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전선의 부식의 촉진. 이거는 O3 때문에 오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선 주위에 이게 파괴되면서 여기 지금 초상 같은 게 발생돼가지고 여기 부분이 이제 부식을 하는 겁니다. 화학적인 부분으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대지하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전선 지지점에서 전선의 부식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학작용에서 전선이 부식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이런 거 부식에 의해 가지고 되면은 어떻게 표면 개수가 또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발생하기 더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증대가 된다. 전선의 부신 촉진 부분이고요. 코로나 방지 대책. 아까 지금 복표가 이하반응할 벽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선 공구 개량, 이격거리 증대, 아킹홍, 아킹린, 반도체 유약 등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굵은 전선 사용. 굵은 전선 사용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 증가죠. 여기 나온 것처럼. 전선을 굵게 하면 표면의 전이는 기울기는 완만하게 되니까 인계전압은 올라간다. 공기절연 습득한다. 요걸 보시면은 전이 경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한다. 여기 반지름 증가도 될 테고요. 복도체 사용. 여기 보시면은 비교적 가는 전선을 사용하면서도 코로나 인계전압을 높이고자 복도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단선의 경우와 비교해서 작용 인덕턴스는 줄어들고요. 정정 용량은 증대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복도체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위 경도가 올라간다. 설명을 드렸었고, 정정 용량은 증가된다. 송정 용량 증가된다. 그리고 안정도도 증가된다. 왜? 복도체를 사용하면은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뭐예요? 복도체를 쓰니까 병렬이전입니다. 임피던스가 줄어들죠. 임피던스가 줄어지니까 송정 용량도 증대되고 정정 용량이 커지니까 송정 용량도 증대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도체로 분할했을 때 인계전압이 한 15에서 25%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아까처럼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가선공구 개량. 선을 가선하기 위해서 선을 잡아주는 어떤 금구리들이 있습니다. 그 금구리들은 개량하는데 애자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선의 진동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금구리들을 개량을 해가지고 뾰족하지 않게끔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금구리들이 이렇게 뾰족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더 완만하게 해준다든가. 금구를 개량하는 게. 이 복도체 굵은 전선을 쓰는 것도 보시면 이런 부분인지 전위 경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더 굵은 전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위 경도가 이게 더 완만해지니까 경도 자체가 완만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 4-14 코로나 인계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뭐요?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의 인계전압이니까 킬로볼트 단위가 24.3은 그냥 수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어떻게 나왔다고요? 22를 0.4343으로 나누면은 이 48.58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R 값이 있었는데 그걸 2R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24.3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라고요? 전선의 표면 개수. 표면 개수가 1 또는 0.9인데, 매끈할 때, 아니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 M1은 뭐라고요? 날씨 개수. 평상시 때는 1, 우천시는 0.8.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 써주고요. 델타, 공기밀도. 뭐라고요? 0.386의 B에 273에 더하기 T. T는 20도. B는 760.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20도. T는 전선의 반지름이고요. 반지름의 2배니까 얘가 2R로 된 거죠, 이게. 아까 그 2R이 요 D값으로 바뀌어진 거고요. 여기 성간거리고, 여기가 반지름이 있고. 근데 얘하고 비교했을 때, 예?
어떤 게 더 낫냐. 그래서 그림 뒤에 가서 보시면은 R분의 D하고 로그 10분의 R분의 D에서 얘 부분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그 뒤에 16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민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친다. 얘 부분보다는 얘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딱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전선의 반지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선의 반지름 아래 값이 클수록 인계 전압은 높아진다. 즉 코로나 발생이 어려워진다 이거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뒷값이? 그럼 이 값 전체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전선의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이상의 전이가 걸려야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선의 반지름.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얘는 21.1kV로 해서 나눠서 쓴 거고 M0 표면 날씨계에서 딱 정해져 있고 얘 부분도 딱 정해져 있고 공기 밀도도 정해져 있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뒷값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이 뒷값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ER이니까 그 반지름을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상의 결과에서 보아 코로나 인계 전압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선의 반지름 R이며 따라서 초고압 선로에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까 굵은 전선 뭐라요? 반지름 증가를 위해서. 표면에 전이경도 있지만 반지름 증가. 복도체도 뭐라고요? 반지름 증가. 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15나 4-1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공기밀도 부분 계산하는 식 해가지고 성간전압으로 환산해가지고 피크의 실험식을 넣는 겁니다. 15, 16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 문제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끝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란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뭔지.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뭐 도체 기로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그럼 작용 인덕턴스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를 합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선로의 작용 용량이란 무엇인가, 또 회선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도체를 썼을 때 단도체에 비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라.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 아까 뭐 송전 용량도 증대되고 안정도도 증대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게 복도체를 쓰면은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시면 1번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되고 정정 용량 증가돼서 송정 용량 증대시킬 수 있고 전이경도 저감돼서 코로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2.14 부분에 대한 도체당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라. 요거는 이제 2.14, 2.14 그리고 4.28 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요 5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아까 계산했던 예제 부분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제 문제하고 똑같은데 1.78, 1.57 해가지고 뭐라고요? 대지를 기로하는 인덕턴스하고 삼선 일거하는 인덕턴스. 그러니까 C에는 CS 플러스 3CM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2분의 1 또 3분의 1 2선을 일괄하니까 2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CS 플러스 3CM을 했었고 밑에 거는 3선을 일괄하니까 3분의 1 해가지고 뒤에다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CS하고 CM을 이제 계산을 해서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강선의 이제 굵기를 알아야 됩니다. 뭐 7에 3.5다, 뭐 26에 4.5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9번 뭐 어렵지 않고 10번 같은 경우는 동기 임피던스가 95%인데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오hm 임피던스 값으로 환산하는 방법들을 보시면 되고요. 11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죠?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거죠. 오hm 임피던스를.
오미 임피던스를 다 더한 다음에 고압축에서 본 전 뱅크의 임피던스니까 고압축으로 이제 환산해주는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압 모선에서의. 그러니까 15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압이 11kV가 있고 154가 있는데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성의 PZ라고 그랬죠. 10kV 자성분의 PZ인데 문제는 이 Z 값을 구하는데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할 때 이 조건이 뭐냐? 154 기준이라는 얘기죠. 고압축이니까. 이거 지금 그 저압축은 11kV인데 이 기준들을 이게 정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죠? 고압축에서 본 전뱅크의 임피던스입니다. 왜냐? 오hm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11kV에서 보는 부분이 있을 테고 154kV에서 보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154kV에서 본 오hm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렵진 않고 13번에 보시면 삼건선 변압기. 삼건선 변압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ZP를 구할 때 얘하고 관련된 부분을 무조건 1로 나눠놔. 얘하고 관련된 부분 XPS. 여기 XP죠 결론적으로. XPT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XST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에 나왔던 부분을 아까처럼 다 3개를 더해가지고 하시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써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14번하고 15번은 아까처럼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 근데 거기에 이제 인계전압은 뭐라고요? 24.3회 M0, M1, 델타 D, 로고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4장 부분을 끝내고요. 다음 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셔야 되니까 5장 성전 특성에서는 지금 4장에서 배웠던 선로정수를 가지고 이제 또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성전 특성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걸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분포정수를 해석하는지 집중정수 회로를 해석하는지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뭐 T형, 파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등가 회로하고 벡터도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일 때는 RL만의 회로, 중거리일 때는 RLC만의 회로, 뭐 장거리일 때는 RLCG만의 회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거리에서는 T형과 파형으로 나눠져 있고 집중정수 회로를 하고 장거리에서는 분포정수 회로를 한다. 분포정수 회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분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서 쓴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교재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렸고 이게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서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거 보시면 뭐 페이지 188페이지 가서 보시면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쌍곡선 함수로 결국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론만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다 외우는 방법. 먼저 단거리 외우는 방법, 중거리 외우는 방법, 장거리 외우는 방법,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거기서 이제 전파 방정식이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방정식이 어떻게 나와 있고 거기서 감쇄 정수가 뭐고 위상 정수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전파 정수하고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가공선과 케이블의 경우 특성 임피던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사단자 정수에서 A, B, C, D 부분이 T형, 파형일 때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자 정수에 뭐 임피던스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사단자 정수 예 같은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송수전 전력 계상식에서 이제 왜 V에다가 공액을 취하지 않고 I에다 공액을 취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전력 원선도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릴지 시간상에 봐가지고
뭐 자료만 가지고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력원선도는. 그리고 전압 조정에 관련된 부분, 조상기 용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그림을 그려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정도 그런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전력원선들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한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상기 용량에 대한 부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5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정도가 중요하고요. 단거리는 너무 쉬우니까 중거리에 대한 송전 특성 계산하는 식 정도하고 그다음에 선로 충전에 의한 장에서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페란티 쪽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전력 원선도라든가 전압 조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압 조정은 나중에 전력 계통에서 또 나오니까요. 전력 조류 계산에서는 이게 전력 계통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책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직각적 표기하고 극적 표기에 대한 부분하고 기질량과 미질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외우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력 조류 계산의 목적 사운학해가지고 사고 예방 지역 운영 계획의 위반, 확충 계획의 위반 등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송전 용량도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송전 용량이 뭔지 그리고 송전 용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성상수해가지고 고율부화법, 상착하기 위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시험식 그리고 뭐 송전 용량 계수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5장 송전 특성을 끝내는데 주안을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